여기서 쭉 걷다가 계단도 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침 6시입니다. 잠을 많이 못 잤습니다. 계속 그 의자 끄는 소리 아니면 뭐 큰 짐을 끌고 옮기는 소리 이런 것 때문에 잠을 편하게 자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죠. 그래도 6시가 돼서 나왔습니다. 이런 데도 있었네요. 근데 이게 코스타 퍼시피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콩코르디아, 네, 세레나, 퍼시피카, 마지카는 약간 다르긴 한데 마지카도 위에 돔 이거 없는 것 빼고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다 시스터십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그렇게 막 새롭진 않습니다. 자, 어쨌건 오늘 승선 2일차이자 하선을 하는 날입니다. 일본의 가나자와에 도착을 하고요. 날씨는 조금 쌀쌀합니다. 바다이기 때문에 더 추운 것도 있고 한국도 그렇죠. 일교차가 좀 크죠. 낮에는 좀 더운데 아침에는 조금 바람도 불고 하니까 바람막이 정도는 최소 입어줘야 버틸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무릎이 안 좋은데 계속 계단을 타야 되나 이거. 그래도 계단을 타고 운동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추운데 땡기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돌고 마음에 들진 않지만 안쪽을 돌도록 하겠습니다. 자, 3층으로 왔는데 3층은 이렇게 막혀있죠. 여기서 걷다가 그 마스터 스테이션이 있는 4층으로 가서 직원들 구역 있잖아요. 거기서 그냥 쭉 걷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막혀있어서 막 이렇게 걷는 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제 아래층이 좋은 게 이렇게 바다 소리 들으면서 갈 수도 있고요. 아무도 없습니다. 자, 일단 가나자와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나자와에 이제 크루즈 터미널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3개의 정박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대중교통이 용이한 곳이 도미즈부두, 그 다음에 대형 크루즈선, 큰 크루즈선들 주로 정박하는 오하마부두라는 게 있고요. 뭐 많이 이용되지는 않는 도로선 부두가 있대요. 근데 이제 메인이 이제 도미즈부두니까 무량사 부두라고 합니다. 도미즈부두. 도미즈부두랑 또 큰 크루즈선 왔다 갔다 하는 오마부두에서 이 크루즈 출항 시에 공연을 볼 수가 있대요. 이 대부분은 이제 제가 보면은 입항 때 공연들을 많이 하잖아요. 뭐 남태평양 쪽도 그렇고 카리브해 쪽도 그렇고 일부 다른 지역들도 뭐 크루즈가 입항할 때 대부분 그렇게 하는데 일본은 출항할 때 이제 그런 걸 하는 거 보니까 좀 특이합니다. 어쨌거나 공연들을 볼 수 있는데 저는 못 보겠죠. 만약 오후에 한다고 하면, 출항할 때 한다고 하면 저는 못 볼 거고, 뭐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배를 타고 다시 부산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은 공연을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게 되면. 자, 도미즈부두에서 가나자와 역까지는 버스만 타면 한 2~30분이면 간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고 버스도 거기서 접근성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오하마부두 거기에 도착하게 되면 제가 알아본 바로는 버스를 타고 엄청나게 가야 됩니다. 아니, 버스를 타기 위해서 엄청나게 걸어야 됩니다. 한 10분, 15분을 걸어야 될걸요. 근데 뭐 캐리어를 끌고 이렇게 걷는 것은 좀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나 뭐 저처럼 무릎을 다쳐서 좀 고생했던 사람들은 좀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을 것 같긴 해요. 물론 전 잘 걷습니다. 이제 하루 3만 보도 걸을 수 있는데 계단을 타는 게 좀 힘들어서 그렇죠. 그렇게 해서 오하마부두, 특히 MSC 벨리시마 같은 경우가 이제 오하마부두에 좀 정박을 하는데, 자꾸 이제 벨리시마 얘기를 하는 이유가 벨리시마가 한국에서 많이 오기 때문에, 한국으로도 많이 오고 타는 한국 사람들이 많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아마도 뭐 셔틀버스라든지 그런 게 있겠죠. 거기까지는 뭐 정보가 있진 않고, 제가 직접 이번에도 오하마부두를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설명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저는 도미즈 부두로 가기 때문에 도보 조금만 더 걸으면 버스 정류장이 있고, 거기서 버스 타고 시내로 가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고 한층 더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나머지 가나자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이렇게 여기만 계속 걸으면 지루하잖아요. 자, 한층 더 올라가겠습니다. 자, 한층 더 올라왔습니다. 여기가 훨씬 길고 연결돼 있고 걷기는 더 좋습니다. 근데 여기가 뭐 마스터 스테이션이긴 하지만 대부분 이제 직원 공간이고, 어제도 잠깐 선내시설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조금 냄새가 좀 있습니다. 뭔가 기름 냄새? 아니면 뭐 다른 무슨 냄새라고 해야 되나? 지금은 좀 그렇게 느껴지진 않는데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썩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지금은 괜찮습니다. 어제는 좀 그랬습니다. 출항하기 전이라서 더 냄새가 많이 배어 있을 수도 있고요. 어쨌건 가나자와 설명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나자와가 일본 알프스, 노토마도 국립공원, 하쿠산 국립공원으로 둘러싸여 있대요. 그러니까 되게 관광지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름만 딱 뭐 국립공원들 많고 알프스 얘기하는 거 보니까 뭐 산지도 좀 있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시내에도 볼거리가 많아요. 사무라이 주택거리도 있고 게이샤 숙소등도 있고, 또 제일 중요한 게 여기가 이제 일본의 3대 정원으로 꼽히는 겐로쿠엔이 유명합니다. 그래서 저는 1순위, 이제 제가 2박을 하게 되니까 가나자와에서 거기서는 겐로쿠엔을 무조건 갈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은 뭐 사무라이 주택거리도 가고 게이샤 숙소도 가고 여러 군데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못 가겠네. 클로스. 그래도 위층보다는 훨씬 깁니다. 뒤까지 갈 수 있나 모르겠네. 아이 참, 저 끈이 있는 줄 몰랐네요. 어쨌건 여기서 계속 하겠습니다. 여기가 더 긴 것 같습니다, 아래층보다는. 그리고 바람이 좀 덜 붑니다. 아래층은 조금 추웠어요. 그리고 이제 가나자와 시내는 도보로 여행이 가능할 정도로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닙니다. 여행하기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얘네들이 그 교통버스, 그러니까 관광버스들이 되게 잘 조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자역까지 이제 가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동문 버스 터미널, 그 다음에 서문 버스 터미널 이런 게 있거든요. 동문 버스 터미널에 가면은 호쿠테치 관광버스를 이용할 수 있대요. 호쿠테치 관광버스는 기억하십시오. 제일 요걸 타면은 노선도 여러 가지고 관광하기에 되게 좋은 버스 같습니다. 설명을 잠깐 드리면, 거기에는 이제 루프 버스라는 게 있고요.
갤로쿠엔 셔틀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갤로쿠엔은 제가 무조건 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프버스는 오전 8시 반부터 오후 6시까지 운행을 하는데 주요 시내 관광지 있죠? 거기를 순환 운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비용은 한 200엔을 내면 편도 이용이 가능하고, 근데 이게 뭐 루트가 오른쪽으로 도는 루트가 있고 왼쪽으로 도는 루트 두 가지가 있대요. 그래서 색깔도 다르게 돼 있고, 근데 그게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어쨌건 내일 요 셔틀이라든지 루프버스라든지 갤로쿠엔 셔틀을 이용할 거기 때문에 내일 다시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갤로쿠엔 셔틀 역시 200엔이래요. 9시 반부터 5시 50분까지 운행을 한답니다. 그리고 갤로쿠엔까지 중요한 건 16분 만에 도착을 한대요. 한 15분이면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20분 교통 체증이 있어도 한 20분? 아무리 못해서 30분 안에 갈 것 같아요. 그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호크티치 1일권이 있는데, 이야 좋다. 연결돼 있다. 아, 이쪽으로는 나갈 수 있네. 저쪽 문으로 한번 가볼까? 재밌는 구조죠. 제가 퍼시피카 탔을 때 이런 데를 안 가봤던 것 같죠? 생소합니다. 아, 그리고 한층 더 올라갈 수가 있네요. 여기는 크루올리에요. 크루올리. 저 크루가 아니니까 안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궁금하네요. 위에는 뭐가 있나? 왜냐면 위에는 연결이 안 돼 있었잖아요. 가봅시다. 위에. 아하, 요렇게 돼 있구나. 그냥 작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연결이 안 돼 있죠. 막혀 있죠. 여기 선수 쪽 같은데 연결이 돼 있구나. 이렇게 해서 브릿지까지 연결됐나 봐요. 와. 봅시다. 주가 연결돼 있어. 브릿지까지. 브릿지에서 보는 거 아닐까요? 이거는 선수 쪽. 이렇게 걸어도 나쁘지 않습니다. 신기하다. 이야, 신기하게 돼 있어. 재밌네. 자, 내려가서 여기는 이제 안 올라올 겁니다. 차차. 그래서 이제 이 호크티츠 관광버스가 1일권이 있는데 1일권을 끊으면 루프버스 이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갤로쿠엔 셔틀도 이용할 수 있어서 요거를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비용이 500엔으로 나와 있는 데가 있고 뭐 600엔 나와 있는 데가 있고 막 그런데, 요거는 제가 내일 직접 한번, 아니면 오늘이나 얼마인지는 체크해 보도록 하고, 여러 번 탄다 버스를, 그러면은 요게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나자와 역에서 갤로쿠엔까지 버스로 16분이니까 거기가 이제 가나자와 성 있고 막 그런 데거든요. 거리가 아주 짧진 않은 거죠. 안 막히고 16분이면 꽤 먼 거리죠. 뭐 10km 이렇게까지 떨어져 있는 건 아니고 10km 이내로 떨어져 있는데, 뭐 4km만 떨어져 있어도 걷는데 1시간이니까 버스를 이용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건 가나자와 역에서 주요 가나자와 볼거리까지는 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맞고, 제가 생각해도 그거는 상황을 봐서 결정하도록 하는데, 웬만하면 저는 1일권을 끊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밖에 이제 또 어떤 버스가 있냐? 가나자와 라이트업 버스가 있대요. 토요일 저녁에 이제 한번 타면 46분 동안 16곳의 야경 명소에 정차한답니다. 그래서 7시부터, 그러니까 오후 7시겠죠? 오후 7시부터 9시 10분까지 출발을 한대요. 편도 300엔.
요것도 무제한 이용권이 있는데 500엔. 그러니까 한번 그냥 타고 안 내리면은 300엔. 맞나요? 네. 왕복? 편도 안 내리면은 왕복인가? 모르겠네. 하여튼 뭐 루트를 이렇게 삥 돌아서 돌아오는 것 같으니까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가서 맵이라든지 그런 거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느냐, JR 마치버스라고 있대요. 주말과 공휴일에만 운영하고 오미초 시장, 뭐 다테마치 이런 쇼핑가도 가고 갤로쿠엔 등 관광지에도 정차한답니다. 이것도 좋네요. 편도 100엔인데 IC 카드를 이용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IC 카드 여기 또 막혀 있구나. 그러네, 막혀 있어요. 짠. 또 돌아야 돼요. 네, 돌겠습니다. 저는 뭐 평일날 가는 거니까 뭐 공휴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한국은 이제 내일이 대선일이 되죠. 공휴일이죠. 만약 일본도 그런 게 공휴일이 있다면 투표라든지 이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해당 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가나자와에서 가장 가까운 공항이 고마치 공항인데, 가나자와에서 남쪽으로 한 20km 정도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차량으로 한 40분 정도 소요된대요. 20km밖에 그러면 도로가 좋지 않다는 얘기인가? 어쨌건 고마스에서 한국으로 오는 직항 항공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한번 알아보니까 그 편도나 왕복 비행기 표가 일본 내에서 한국으로 오는, 그 고마치에서 한국으로 오는 표가 싼 게 별로 없습니다. 조금 비쌉니다. 그래서 오사카를 이동을 합니다. 오사카 이동하는 방법, 아니면 가나자와에서 도쿄나 뭐 그런 데 이동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또 내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모레 정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 밖에도 가나자와 얘기가 많은데 내일 아침에 또 6시에 일어나서 오늘처럼 또 걸으면서 가나자와 시내 걸으면서 또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건 오늘은 가나자와 크루즈 터미널 중심, 그 다음에 가나자와의 대중교통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오늘 대중교통을 이용할지, 버스는 한번 타야 됩니다. 숙소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숙소는 가나자와 역 근처에 있어서 아마도 저는 내일은 그 관광버스를 Excuse me? Why? That's right? Yes. 야, 오늘 참 또 쫓겨났네요. 크루 에어리어라고. 물론 제가 걸어서 보니까 크루들 뭡니까, 쉬는 공간이기도 하고 흡연하는 공간이기도 하고 해서 좀 걷는 게 불가능하다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자, 다시 3층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오늘 참 많이 왔다 갔다 하네요. 그래도 아이고, 날씨만 좋았어도 위에서 좀 걷는 건데 좀 춥기 때문에 여기도 위에보다는 아래쪽 위층이었죠. 위층보다는 조금 바람이 많이 붑니다. 오픈된 공간이 많고, 위층은 이 안쪽 공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들어가 있어서 바람의 영향이나 그런 걸 좀 덜 받았는데, 여기는 그냥 바람을 맞아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아무튼 그렇게 해서 가나자와는 주요 도시로까지 이동까지 해서 내일도 이제 가나자와 얘기를 할 거고,
어디를 걸을지는 오늘 숙소 도착해서 한번 지도를 보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뭐 그렇고, 자 이제 코스타 세레나호 잠깐 얘기를 하면 되게 재밌는 경험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코스타를 제가 뭐 최근에 탄 거 퍼시피카였고 뭐 여러 번 타봤지만 좀 시스템이 한국 일본식에 맞춰서 돼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여기 사인물하고 뭐 이런 것들 다 뭐 한국 사인도 많고 일본어, 뭐 중국어, 영어는 당연하고 이탈리아도 당연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읽을 수 있고, 그거는 뭐 MSC 벨리시마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아무튼 그 정도로 많은 준비가 돼 있었죠. 어쨌거나 그런 거. 그리고 한국인 크루가 생각보다 여기는 벨리시마보다 많았다. 벨리시마 탔을 때는 한국인 크루가 4명이었다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는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 크루즈 승무원들 이 급여가 그렇게 센 편이 아니라서 아마 만족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뭐 진짜 크루즈 승무원이 되고 싶은 사람 말고는 많이 그렇게 근무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실제로 그렇게 뭐 몇 명 빼고는 그렇게 그래도 중요한 이제 접점, 예를 들어 뭐 쇼를 한다든지 아니면 게임을 한다든지 뭐 이런데 한국 사람이 있어서 통역도 좀 하고 진행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아주 좋았습니다. 근데 벨리시마는 아쉽게도 그런 게 조금 미흡했죠. 물론 선내 시설이나 이런 거는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어떤 걸 말씀드릴 거냐면, 이제 한국에서 출발하거나 한국에 도착하는 크루즈들이 많아졌단 말이에요. 또 기항하는 크루즈도 많아졌고. 근데 제가 한국을 주로 운행하는 3개의 크루즈는 타봤죠. MSC 벨리시마, 노르웨이전 스피릿, 그 다음에 요 코스타 세레나, 요 3개가 뭐 그나마 좀 저렴한 가격으로 탈 수 있는 가장 대중적인 크루즈인데, 요 3개는 다 타봤습니다. 물론 노르웨이전 스피릿이 본격적으로 한국하고 일본을 왔다 갔다 하고 막 정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뭐 하와이 갔을 때 탔으니까 프렌치 폴리네시아하고 벌써 2년 됐던 얘긴데, 한국인 크루나 이런 게 보강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선내 시설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 노르웨이전 스피릿, 그 다음에 코스타 세레나, 특히 코스타 세레나는 연식이 노르웨이전 스피릿도 오래된 배예요. 그게 노르웨이전의 첫 번째 크루즈예요. 그러니까 더 옛날 크루즈 말고 최근에 이제 운행하고 있는 크루즈 중에서 가장 오래된 배가 노르웨이전 스피릿이고, 뭐 이 코스타 세레나도 거의 뭐 동급이라고 봐야죠. 오래된 배인데 관리 상태나 이런 거 보면은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여기는 확실히 노후했다라는 걸 좀 많이 느끼게 돼요. 특히 뭐 선실 부분, 와, 배수 잘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불 잘 안 켜지고 뭔가 삐그덕거리는 게 많습니다. 아무튼 그 다음에 뭐 이런 공공지역에서도 관리라든지, 물론 이 진짜 크루즈가 중요한 게 관리가 중요해요. 왜냐면 계속 이제 바다에 있고 소금을 먹고 막 그러기 때문에 녹도 많이 슬고 해서 좀 관리를 좀 잘 하고 많이 해줘야 되는데, 유난히 이 세레나호에서는 그런 게 좀 많이 보입니다. 좀 더 관리에 좀 신경 써야 되지 않나. 근데 그에 반면에 노르웨이전 스피릿은 제가 탔을 때만 해도 오래된 배이긴 하지만 이 배처럼 관리 상태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음식, 아마 스피릿도 보강이 됐을 겁니다. 아시아 음식들이나 아니면 김치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근데 이제 세레나호, 벨리시마호 모두
뭐 김치 같은 거, 고추장 같은 거 뭐 있는데 여기 고추장은 꼭 초고추장 같아요. 오리지널 한국 고추장에 약간 물을 탔나, 아무튼 뭐 그냥 고추장 소스 같아요. 약간 묵습니다. 색깔도 좀 그렇고. 근데 이제 벨리시만 아예 그냥 진짜 고추장 갖다 놔서 그건 안 좋았죠. 김치는 뭐 상태가 뭐 나빠 보이진 않지만 뭐 원가를 최대한 줄인 김치 같다. 그냥 김치하고 진짜 고춧가루만 있어요. 무 같은 거 안 보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김치랑 그래도 뭐 다른 유럽이나 뭐 미주나 이런 데서 탔던 크루즈에서 먹었던 김치하고는 가장 김치와 흡사하지만 김치에 조금 덜 넣었다 이것저것. 배추랑 고춧가루만 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맛은 김치입니다. 벨리시마 김치는 맛있었어요. 스피릿은 김치 한 번 나왔습니다. 제가 한 달 동안 탔을 때 김치 샐러드라고 나왔는데 그건 진짜 그냥 김치 이름만 빌린 샐러드여갖고 그냥 배추 샐러드 느낌. 하나도 안 맵고 뭐 그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겠죠. 또 일본식이나 이런 것들 많이 보강이 됐겠죠. 아무튼 뭐 음식 같은 거는 뭐 예전에 제가 한중일 크루즈로 로얄 캐리비안 퀀텀 오브 더 시즈로 탔을 때도 와, 뭐 음식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로얄 캐리비안 자체가 음식이 나쁘지 않아요. 김치도 있었고 그냥 기본인 것 같아요. 한국 오는 분들은 김치 있어야 되고. 또 하나 이제 재밌었던 게 레스토랑에 입장할 때, 와, 여기가 정찬 레스토랑이 두 군데가 있는데 되게 재밌게 운영됩니다. 한쪽은 한국인 입장, 한쪽은 일본인 입장. 그래서 뭐 메뉴가 다른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똑같은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고 그냥 테이블을 쫙 붙여놨습니다. 10인 테이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단체 관광이라든지 여행사 통해서 많이 오고 막 지인들끼리 오고 막 하다 보니까 얘들도 한국식에 맞춰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다른 크루즈 타면은 10인 테이블 뭐 그 이상의 테이블 잡으려면 몇 개 없기 때문에 웨이팅 길고 막 그런데 여기는 아예 세팅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10인 테이블, 10인 이상 테이블 뭐 이런 것들 테이블 쫙 연결해 버려 갖고 그렇게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주 인상 깊었다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거 있고. 또 일단 음식 뭐 그 정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건 뭐 아직 반나절 남아있습니다. 반나절은 좀 채 안 남아있습니다. 한 길어야 한 8시간, 7시간? 8시간? 9시간? 그 정도 남아있는데 최대한 선내생활 즐기면서 뭐 전체적인 총평은 뭐 내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모레 할 수도 있고 또 모닝 토크 시간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조금 더 걷다가 7시 되면 부페부터 갈까요? 6시 반에? 아무튼 아침 식사를 하러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기 현해탄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건 한국과 동해죠, 동해. 재팬시가 아니라 이스트시, 이스트시에서 크루즈 여행가 로맥이었습니다. 네, 저렇게 그리고 있죠. See what is this? Let's see more feather. Okay. Who was the guest? Who is it? What's this? Okay, come here. 뭐야? 벌써 나가. Okay, I put that here.